친권. 친권의 정확한 개념을 적어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 뿐만 아니고 의무로서의 성격도 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이런 거 저런 걸 시킬 수 있어. 혹은 반대로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이런저런 것에 복종해야 돼, 따라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은 의무가 상당히 강조된 거거든요. 이렇게 의무가 상당히 강조된 모습입니다. 아니 뭐 단순하게 그냥 부등호를 연다라기보다는 과거에는 권리 중심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의무 중심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할 거고, 이 친권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최적의 아버지 어머니는 최적이라는 사람에게 친권을 갖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시 한번. 최적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최적이라는 사람에게 친권을 갖나요? 그럴 리가 없죠. 선생님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받으셔야 돼요. 친권이라고 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니까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어요. 19세 이상 성년이 되면 친권은 사라지죠. 그런 선택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이런 친권의 종류랄까? 친권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한번 읽어보면 내용입니다. 내용. 친권의 의미 됐고요. 내용이라고 하면 좀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각종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동의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미성년의 계약, 미성년자의 계약할 때 이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하면 부모가 동의를 해줬다. 그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동의권. 그리고 자식이 할 걸 대리할 수 있어요. 그 미성년자는 법원 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소송도 혼자 할 수 없고요. 그럴 때 부모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의 대리권 이런 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등 있죠. 그러니까 거소지정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이걸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방학 때 서울에 계신 고모댁에 가서 좀 지낼까? 이렇게 하면 거소지정권, 고모댁에 가서 지내야 되죠. 그리고 징계권이라는 게 있고요. 재산관리권 이런 등등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런 걸 친권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선택지를 만들 때 친권의 행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친권의 행사. 이쪽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일 때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죠.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 누가 친권을 갖게 될 것이냐 이거를 협의해야 됩니다. 친권에 대한 협의. 친권 지우고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친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해서라도 친권을 누가 갖는 것인가 라고 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친권을 행사시키기가 좀 곤란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권에 관련된 걸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친권을 소멸시키는 경우, 친권 상실이라고 할까요?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친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규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라고요. 친권 공동 행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안 될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 두 번째,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 행사자를 정하고 이혼하는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되거나 제한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요거를 이제 전강의 내용과 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강의 내용과. 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하면 혼인신고가 된 거죠. 법률혼이 된 거죠. 갑이 남편이다, 을이 아내다. 이런 걸 전강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병, 아들이고요. 정, 딸이에요. 미성년 자녀입니다. 14살, 12살 만으로. 그러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 그게 바로 친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의권, 대리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뿐만 아니라 보호와 양육의 의무도 지거든요. 그렇죠. 미성년 자녀를 부모는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식주 문제를 또 해결할 이 보호와 양육의 의무가 있는데, 그럴 때 부부일 때는 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혼할 때죠. 이혼할 때 이렇게. 이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이 갑과 을이 이혼하게 되면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누가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양육의 문제도 생기고요.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해서 원래 친권이라고 하면 양육권도 이게 포함된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게 분리될 수도 있어요. 키우는 사람은 양육권,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에 대해서 각종 동의권, 대리권으로 대표되는 친권을 갖는 사람을 분리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가끔 친권은 갑이 갖고 양육권은 을이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근데 그것도 가능한 거니까 살짝 들어만 두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혼을 하면서 그래도 병과 정이 엄마를 잘 따르니까 이렇게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양육하고 그리고 엄마가 그냥 친권을 갖는 게 좋겠다. 양육권자이자 친권자로 을을 지정해 줄 것을 이제 협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땐 큰 문제가 없죠. 협의가 된 건데. 협의가 된 거니까. 근데 갑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 을도 자기가 키우겠다 할 때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지정한다. 이 설명이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을이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아버지는 이쪽에 있는 병과 정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의 이혼할 때, 그러니까 협의 이혼뿐만 아니라 이제 이혼할 때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말에 하루 정도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만나도록 한다. 이게 면접 교섭권인데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면접 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면접 교섭권은 자식들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빠가 아들, 딸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아들, 딸이 아빠를 보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면접 교섭권. 정리했습니까? 자, 그러면서 전강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둘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것, 재산 분할 청구권, 둘이 이혼하면서 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다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죠.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혼되기 전에 갑과 을이 원칙적으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막 뭐 이렇게 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이제 잘 돌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뭐 술만 마시면 또 이제 뭐 아내와 자식들을 괴롭힌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친권을 인정하는 게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권 상실 또는 제한이 가능하더라까지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네. 그러니까 양육권자, 친권자, 면접교섭권 또는 이것도 있죠. 이제 을이 병과 정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애들 교육비, 생활비가 들 건데 양육하지 않는 쪽에선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육비 부담의 문제도 생긴다. 양육비도 이제 합의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있다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우리 교재의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면 뭐 인지라는 이야기, 거소지정권 뭐 등등이 나와 있네요. 네, 됐고요. 전강에서 아직 안 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자료 탐구부터를 좀 정리할까 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111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서 좀 복습을 해보죠. 일상가사 대리권 1번 주부인 갑은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남편을 몰래 친구 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게 되었다. 하지만 갑이 약속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못하자 병은 을을 찾아가 대신 빚을 갚으라고, 즉 을은 누구예요? 남편을 찾아가서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내가 빌린 돈이지만 남편이 갚아야 하죠. 일상가사의 채무 연대 책임. 그런데 나는요, 전강에서 시작부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는 일상가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로 많은 빚을 졌다 할 때 이걸 뭐 남편이 진 빚을 아내한테, 혹은 아내가 주식 투자로 빚을 졌다라고 하면 남편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에서 주식 투자는 일상의 가사와 관련한 채무는 아니다. 따라서 A가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돈을 아내 B가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됐고요. 이혼의 종류가 있습니다. 당사자, 남편, 아내, 갑, 을이 있죠. 위 당사자는 진의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사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걸 이혼의 의사를 확인했다. 자, 그 다음 이쪽 원고 A, 피고 B. 이건 뭐 소송이 따른 거구나. 그 다음 A와 B는 이혼한다.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가 협의 이혼, 나가 재판상 이혼이구나 정리하시면 되고요. 가는 이혼 의사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로 협의상 이혼과 관련되고, 나는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는 내용의 판결문으로서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다. 협의상 이혼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법원 간다고 했죠. 협의 이혼할 때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설명해 드렸고, 복습이 되겠네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의 이혼 사유가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때, 즉 협의가 안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 이혼 효력 발생한다.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13페이지로 가면 친양자 입양 제도가 써 있거든요. 그 친양자 입양 신고서를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양부, 양모, 이제 이것도 들릴 거고요. 정땡땡, 뭐 김땡땡이 있네요. 친양자가 박땡땡이에요. 미성년자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재판이란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재판. 그 다음 친양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친생모, 박땡땡, 이땡땡. 그러니까 이게 박씨성을 쓰다가 이렇게 재판이 확정이 되면 이제 박씨가 정씨로 바뀌지 않을까. 정씨성을 쓴다면요. 읽어보죠. 제시된 자료는 친양자 입양 신고서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인데 2019년 5월 8일 이때 땡땡 법원은 박땡땡의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였다. 정땡땡과 김땡땡은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친양자로 누군가를 입양하려면 친양자로 입양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되기도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할 부모는요,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박땡땡의 친생 부모인 박땡땡과 이땡땡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왜 혼인한 지 3년 이상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좀 부부 간의 관계가 좀 안정되고 이제 친양자로 입양을 해도 될 만큼 시간이 지났다, 이런 판단을 내려보겠다라는 거죠. 다음, 법원은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해 양부모의 재산관계 등을 조사한 후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결정하였다. 이에 양부인 정땡땡 행정관청에 친양자 입양 신고서를 제출한 건데, 이 신고서가 접수되면 박땡땡의 성과본은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드렸죠? 아이고. 네. 자, 이제 문제 풀 건데요. 선생님, 밑에 있는 날인이 없는 자필 유언장의 효력, 이거는 다음 강의 유언과 이제 상속 파트에서 정리할 거고요. 이제 문제를 전 강의에서 안 풀었던 1번부터 쭉 정리해 볼까 합니다. 1번.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니요. 안 올려도 돼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후, 요거네요.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갑과 을 사이에는 아들 A가 있다. 이쪽은 갑과 을 사이는 법률혼이라는 뜻이고, 병과 정은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쪽이 사실혼이라는 뜻이군요. 여기는 법률혼이라는 얘기고요. 병과 정 사이에는 딸 B가 있다. 자, 읽어보죠. A는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죠. 법률혼이니까. 병과 정은 상호 부양의 의무를 진다. 이거 잘 보세요. 전강의 완강 코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요건과 효과. 법률혼과 사실혼의 요건과 효과. 그래서 병과 정은 비록 사실혼이지만 상호 부양의 의무를 집니다. 공통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병이 사망할 경우 정은 상속권을 갖는다. 둘이 사실혼이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받진 않죠. 갑과 을의 혼인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니죠. 갑과 을의 혼인은 혼인신고, 이게 바로 형식적 요건이니까 갖췄죠. 병과 정이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니죠. 그냥 사실혼 관계 해소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혼인관계의 해소라는 게 있어요. 이때 말하는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때 쓰는 말 중에 자연적 해소라는 말이 있고요. 인위적 해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조건으로 쓸 때 괜찮습니다. 혼인관계가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건 부부 중에 일방이 사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망할 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혼인했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부부였는데 남편이 사망하였다. 아내가 사망하였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죠. 즉, 남편이 사망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혼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결국 인위적 해소의 방법을 이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혼. 그런데 밑에 있는 병과 정이 부부관계, 이쪽은 사실혼 관계니까 부부관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죠. 법적 절차라고 하는 건 이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번의 답은 2번 골랐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표는 이혼의 유형 A, B를 비교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요건들을 탁탁 검토하면 뭔가 될 텐데,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예. B가 재판상 이혼. A는 협의 이혼이 되겠죠. 밑에 것도 살리셔야 돼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협의 이혼? 아니다. 그게 안 될 때 재판상 이혼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가에 들어갈 말은 공통점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전강에서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때 공통점으로 쓸 수 있다.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 이혼에서만 쓰는 거고요. 사실혼 부부가 이용하는 유형인가? 사실혼 부부는 그냥 이런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건 협의 이혼에 관련된 얘기죠.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 발생.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가? 이것도 협의 이혼.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다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3번인데요. 3번은 그냥 개념이죠. 부모는 이것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대리권과 동의권. 또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소 지정, 보호 또는 교양의 목적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걸 다 감싸는 개념, 친권.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와 의무, 친권. 됐죠? 다음 4번 문제. 남편께서 주식에 투자한다며 저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 갚고 있지 않다. 갚지 않았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부인께서 대신 갚아주십시오. 무슨 말씀하세요? 이런 느낌이죠. 따라서 저는 2천만 원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왜 대신 갚지 않아도 되지? 남편과 저는 사실혼 부부입니다. 사실혼 부부면 그냥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이유로 적합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원하는 게 이거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주식이 투자한 것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걸 아내한테 대신 갚아라 라고 못하지 않냐. 그래서 그게 바로 5번 선지에 나오는 것 뿐이고요. 남편과 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아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뭐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남편의 금전 차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 몰랐다고만 해서 또 다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5번인데 4번도 보세요.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저는 재산이 없다. 아니, 제가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2천만 원을 대실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5번이 답이죠. 주식 투자를 위한 금전 차용,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돈 빌린 건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진 빚을 저한테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A의 법적 지위. 법률혼 부부인 갑과 을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갑과 을은 병과 정의 친생자인 A를 법적 절차를 거쳐 써있네요. 친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러면 친양자로 입양하니까 이제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죠. 병과 정과의 관계는 다 끊기겠죠. 이렇게 끊기겠죠. 그러니까 병이 사망할 때 상속받을 수가 없고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렇죠. 왜? 이제 갑과 을의 자식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라는 뜻이니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와 의무,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다음 디귿. 갑과 을의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된다. 아니죠.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말씀드렸고. 리을. 갑과 을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성과 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다음 6번 문제. 이 제도의 명칭과 취지가 뭐냐?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 즉 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이 뭘까?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제1호, 즉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니까 이건 이혼 숙려 기간이구나. 그런데 이혼 숙려 기간만 적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필요한가 혹은 이런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가 취지를 떠올려 보면 이런 거죠. 뭐 경솔한 이혼, 그리고 그 경솔하게 이혼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다. 이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가 7번인데요. 가는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와 의무, 자녀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 거소 지정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징계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가 뭘까요? 친권이죠.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맞죠?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가 이걸 협의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지정한다라고 했죠. 양자의 경우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행사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양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제 친생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 이야기 맞고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맞죠? 친권을 남용할 때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실될 수도 있고 뭐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뭐 7번의 정답은 뭐 2번 고를 수 있겠죠? 자, 네. 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족관계와 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번 강 완강코드 소개하면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완강코드 보여주세요. 띠링.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을 정리할 거예요. 그게 우리 교재에 도표로도 나와 있으니까 효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해보려고 전에 생각 열기 하면서 선생님이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뭐 인지까지를 적어 드렸던 건데요. 이제 다음 강은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좀 양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풀이까지 다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